이번 시간은 리치 픽처라는 도구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픽처, 풍부한 그림, 그런 뜻이네요. 정보가 풍부하다, 그런 의미이고요. 어떤 때 쓰냐면 숨은 이슈를 꺼낼 때 씁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복잡한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그 이슈를 찾아서 쓰게 하는 것은 뭐 포스트잇에다 적어내세요 라고 하면 금방 사람들이 잘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뭔가 이게 숨어 있는데 잘 알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직 문화 같은 거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를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하면 되게 막막해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이제 리치 픽처라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리치 픽처는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부호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벌 마크라든지 뭐 하트 표시라든지 X표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이런 등등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도 쓰실 수 있고요. 풍경화 그리듯이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만화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도구가 리치 픽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지 위에다 그려도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리도록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뭐 30분에서 한 3시간 정도 잡고 그리도록 하면 대부분 잘 그리실 거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하나의 회의실에 전지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틈나는 대로 오가면서 그림을 보태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맨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게 경험을 회상하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치 픽처에 그리는 건 경험을 그리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현재까지 각자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싶은 걸 그리도록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을 서로 회상하는 대화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냥 갑자기 그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막막해하거나 약간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각자 그리도록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테이프로 벽에다가 붙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치 픽처를 완성하는데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정성스럽게 그리지 마시고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그냥 간단한 스케치만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참여한 사람들끼리 전체 배치의 윤곽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슈 전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그림 그리고 싶어요? 당신은 어느 부서에 있으니까 여기쯤에 그리면 좋겠어요 하면서 레이아웃을 잡는 거예요. 약간의 배치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을 회상한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림을 그려본다. 그리고 전체 윤곽을 잡아본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치 픽처를 막 그리는 거예요. 리치 픽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부호를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이콘을 뭐 그려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고 싶은 걸 그리시고 그 다음에 표현이 어려우면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네, 글씨를 잘 안 쓰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씨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퍼실리테이터가 다가가서 글씨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때 이분의 감정이 어떤가요? 뭐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또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등등의 질문을 던져서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급적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되 부족한 부분은 텍스트로 메꾸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 그림과 이쪽 다른 사람의 그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라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련이 이제 충돌일 수도 있고요. 되게 협력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뭐 엄청 막 일에 쌓여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서로 그림과 그림 사이에 그 연결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표현해내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좀 그리고 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사이에서 어떤 정보의 흐름이 생겨날까, 그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텍스트를 보충을 해서 우리가 이 리치 픽처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건 숨겨진 이슈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숨겨진 이슈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리치 픽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시스템이 표현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그린 그 사이에서 어떤 정보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퍼실테이터가 질문을 던져주고 개입을 해주시고 물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에서 정보의 흐름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바람직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불만스러운 상황인 건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만스러운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의 생각,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림으로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림으로 표현이 어려우신 분은 옆에다가 이제 글씨로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체 그림의 제목을 참여한 사람들끼리 상의해서 그려보도록 하시면 그 시스템을 바라보는 전체의 시각,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제목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리치 픽처를 통해서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가 저 속에 있었구나 하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이걸 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도 생각나기 시작하겠죠. 전체 시리즈의 워크샵의 맨 앞부분에서 이 리치 픽처를 그리면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리치 픽처라는 하나의 성과물을 내놓았다는 그런 성취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숨어있는 이슈들을 다루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의욕을 만들어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리치 픽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